이게 무슨 인식이 그러한 그 반일 정신의 그 기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타협도 안 되고 또 합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전 방류수 문제는 그 방사능을 측정하면 여기 또 우리 의업에 밝으신 우리가 공정대표가 와 계신데 그 측정을 하면 우리나라 마라도 끝, 동쪽 끝, 독도 끝, 이게 서쪽 바다 끝에서 이렇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하면 수치가 금방 나옵니다. 이게 마치 축구 경기의 VAR처럼 그 현장에 그대로 판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방사능 농도가 반칙이 아니다 금방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과학적인 숫자 앞에서도 판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그렇게 그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집권 세력에게, 집권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 운동권 세력에게 안일이 정의라는 그런 인식과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정서로 남아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서와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친미진영에서 지금 미국의 명년시대에 친미진영에서 친일파들이 분단을 획책하거나 분단을 이용해서 집권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라고. 그러니 이런 인식이 우리 잘 아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입니다. 여기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나라, 정의롭지 않는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는 정권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에 대해서 극악한 반대, 미국에서도 극악한 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고 북한이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친숙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용스러워요. 사회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관용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좀 친한 건 일본을 불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건 굉장히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엇이고라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염 방류수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겠냐는데 해결이 되겠냐고.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VAR처럼 사진으로 딱 찍어서 수치가 딱 나오면 그래 이거 안 위험하네 인정하자. 이런 과학적 사고가 통하지 않고 이거는 정의냐 불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식의 배경에 과거 운동권이 전파하고 단일 감정 운동권이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그렇게 역사적 감정으로 있는 건데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화하고 그걸 내면화하고 국민들 사이에 퍼뜨리고 저는 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12월 28일 날 그 박근혜 정권이 일본의 아베 정권과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위안부 합의문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문이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아베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자금으로 위안부 치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가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죄를 하고 일본군 자금으로 하겠다는 완벽한 합의입니다. 이게 지금 징용 합의가 어떻게 됐냐? 일본 정부가 돈 좀 내주세요. 돈 줍니다. 또 민간 기업이 좀 내주세요. 민간 기업도 못 낸다. 그럼 우리 정부가 돈 내서 배상할게. 이렇게 지금 불한편으로 보면 이런데 이런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 대단한 합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문구도요. 그 아베 수상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고 다시 한번 사죄한다는 강곡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의문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2017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일본 외교관들이 여의도에 와서 한국 정부는 비적 정부다 약속을 안 지키는 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외교관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중국에 뭐 전람 외교하는 그런 외교관들 빼고는 잘 그런 말 안 하는데 공공연히 하면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좋은 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 일본과 합의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념 때문에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외교적 그 상관없이 그리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위안부 살아있는 위안부들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명분을 삼아서 외교관에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기가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파기고 이게 사실상 파기인데 관측도 안 되니 이게 또 합의문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권적인 이념이 외교 정치에까지 저는 이루고 있고 또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정서나 이런 것 가슴 마음 깊이 좀 찬양했다. 제가 말 나온 건 하나만 여기 우리 김대호 소장 전문가이신데 앞에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리 그 좌파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우리 과거 이제 운동권들이 또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한 운동권 586들이 좌파 사상, 노동주의 많으니까 그 좌파 사상의 핵심은 뭡니까? 그 노동자 중심주의 아니었습니까? 노동계급 굉장히 기본계급이다. 혁명의 주력군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뭐 생각나시는 거 많을 지금쯤 뭐 잊어버리고 사시던 분도 있지만 지금쯤이면 생각나실 겁니다. 버리거나 좀 잊었겠지만 우리 이 국민들이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자 중심주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념으로 남아있던 논리로 남아있던 그러나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먹고 하는데 바빠. 이래도 정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하거나 심지어 경영자들의 멱살을 잡고 막 폭행을 해도 저게 약자의 투쟁이야. 노동계급의 투쟁인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건 안 되니까 법치 노동주의를 딱 주장하는데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개혁이에요. 좌파 이념 그게 이념에 기반하지 않아도 상당한 좌파스러운 투쟁에 법치 노동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노동계급의 무법 중심주의 투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우리 노동 현실의 양극화, 특권화, 기족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해방 투쟁을 하면 할수록 상당수 노동자들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은 사라져도 그 폐해는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 낡은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려면 이런 과거의 이념의 남긴 폐해가 있는데 이 폐해가 어디서 기원하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분은 상당히 우파에도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전 국민당 대표께서 이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어디 있냐? 있지도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도 않는 세력을 막 강조하면서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공산 정치주의 세력을 있지도 않는 세력인데 싸운다. 본교태 아니냐? 이게 우리 이준석 대표는 건달이니 기사도 정신이니 희한한 얘기도 갖다 붙였어.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분은 검사 출신으로 이념이 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하다가 요즘 또 이념에 매몰됐다고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는 거예요. 난 그것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믿고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위대하시는 김일성 동지 만세 뭐 이러진 않지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안함, 북한 의대로 천안함이 저기 폭침되었을 때요. 그때 좌초설 들고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좌초설. 기뢰 폭발설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미국의 물리학자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대놓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여기 아마 뭐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맹렬하게 은폐하고 조작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근히 동조한 정당과 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혈안한 자리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그 세력들은 자기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쿨한 사람이고 국제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사실상은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람. 특히 북한의 도발을 아주 손쉽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의뢰로 쏘아도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나 북한으로서는 이 군사 도발 이 의혹을 굉장히 고치되는 겁니다. 이게 뭐 화끈하게 옹호해주는 그 북한의 인민무력부 성명보다도 이게 아주 더 끝내주는 호응 성명이 아니겠습니까? 자초설이 소설이니.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정치가 이렇게 퇴행되고 내파의 옆에 이제 허죽대는 원원에 이런 사상적, 문화적, 역사적 이렇게 원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대호 소장이 주창하는 대한민국 재건축 논의를 하려면 1987년 이후에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운동권의 공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그 공과 영광도 평가하고 왜냐하면 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폐해 그늘에 대해서도 진지한 평가 가능성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화운동 세력들 민주화운동 세력이 87년 이후로 뭐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정치, 노동, 문화, 교육 이런 분야에 상당한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배적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주류 당론이 되었고 보수는 거기에 당론 투쟁에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관했던 융성해진 87년 이후로 융성해진 민주화운동 세력의 성과, 업적 뭐 이런 걸 굳이 지적하자면 이게 선거 제도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 인권 제도를 이렇게 불가역적으로 정착시킨 공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감옥도 가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그런 공도 있는데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찬양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민주주의를 심화 확산 발전시키거나 포퓰리즘의 영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임에서도 불구하면서 그런 게 실패한 과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교사 사건도 많지만 교권 수출 사건도 많지만 이게 뭐 전교조의 공과관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지한 평가 가능성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민주화운동의 공격과 폐해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들의 대응이나 활동이나 또 거기에 강화하는 인물들이 활동들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사나 담론도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히려 이제 보수 우파의
민주화운동의 그 폐해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이제 독재나 친일을 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공을 받으면서 오히려 도덕성과 인정성에 대해서 공격을 역공을 받는 이런 현상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민주화운동의 그 폐해에 대해서 태생은 비슷하지만 서로 이렇게 극복 방향은 다르게 활동한 사람들, 이른바 성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정립하는데 하나의 소명과 사명, 혹은 의무, 책임, 결자 해지 정신, 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좌파 정권이 못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럼 돌아온 좌파 정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노동당 정부가 올해 집권을 했는데요. 브라질에 오래 사셨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